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88회 전산회계 1급 제88회 실무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코드 883번 회사명 주 남일전자. 남일전자는 전자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이고 단기는 7기, 회계 기간은 2021년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회사 코드 883번 주 남일전자로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을 보시면 다음은 기초정보관리 및 전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1번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관련되는 전기분 재무제표를 모두 수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전기분 손익계산서 여기에서 수도강열비가 틀린 금액이 560이고 올바른 금액이 650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기분 손익계산서 조회하시고 그 다음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바뀌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을 불러오시면 돼요. 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바뀌면 해당 금액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수정하시면 되는 거죠. 작업 순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분 재무제표에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클릭하신 다음 여기에서 수도강열비 815번 수도강열비 560을 650으로 고치면 당기순이익이 바뀌겠죠. 변경된 당기순이익은 2360이 됩니다. 2360 기억하시고 당기순이익이 바뀌었으면 그렇죠.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여기에서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불러오기 하면 이 금액이 바뀌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 금액도 바뀝니다. 47335000 이렇게 바뀐 금액을 확인하신 다음에 이 금액은 다시 어디? 전기분 재무상태표 2월 이익잉여금과 일치해야 되겠죠. 따라서 전기분 재무제표 밑에 보시면 전기분 재무상태표 클릭하신 다음에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부채 및 자본이죠. 자본 중 375번 2월 이익잉여금 4,823만 5천원 이 금액을 4,733만 5천원 이렇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수정하면 대차 차익이 사라지는 거죠. 그 밑에 2번을 보시면 아래의 거래처를 어디에서 거래처 등록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면 돼요. 50001 5만 1번 주 한진캐피탈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거래처 유형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창은 다 닫고 기초정보 관리에서 보시면 거래처 등록 메뉴가 있어요. 이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추가 등록을 하시면 되겠죠. 5만 1번은 거래처 코드가 101번부터 97,999번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일반 거래처 탭에 추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50001 거래처명은 주 한진 캐피탈 유형은 3번 동시가 되고 사업자 등록번호 121-81-22407이죠. 대표자 성명은 김용수 추가 입력사항은 문제에서 제시가 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 5만 2번 주 성우중기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거래처 유형 문제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일반 거래처 탭에서 50002번이고 거래처명은 주 성우중기가 됩니다. 주 성우중기 다시
틀린 거는 고칠게요. 이렇게 입력하시고 동시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131-81-25245 대표자 성명은 이판술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문제 3번 계정 과목 및 적여 등록 메뉴에서 811번 복리후생비 계정에 대체적요 3번 현금 적여 아니고 대체적요 3번 공장 직원 일본 내염 예방 접종비를 추가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정 과목 및 적여 등록 메뉴에서 811번이죠. 계정 과목 코드란에 아무 때나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 811번으로 이동하세요. 811번 복리후생비 여기에서 대체적요 3번 이걸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영업 직원 대상 포진 예방 접종비 지원 이렇게 3번에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2번을 보시면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추가 입력을 하겠습니다. 7월 25일 일기 확정 신고분 부가치세와 신용카드 수료 판관비 35만원을 포함하여 신용카드는 BC카드, BC카드로 납부하였다. 단 6월 30일에 적정하게 회계 처리된 부가치세 관련 붕괴를 확인 후 회계 처리할 것. 먼저 6월 30일을 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6월 30일을 조회하면 매출 세익이 이만큼이고 매입 세익이 이만큼이고 납부해야 될 세금은 이만큼이죠. 미지급 세금 3,500이에요. 다시 교재에 미지급 세금을 납부했죠. 부채에 갚았으니까 미지급 세금 부채 감소 그리고 관련된 신용카드 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입력하시면 돼요. 수수료 비용 영위는 판관비 800번대 코드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조회하니까 미지급 세금은 3,500이었습니다. 3,500 차변의 부채 감소 관련된 수료는 35만원이고 다 신용카드 결제했죠. 신용카드 결제했으면 외상거래 갚아야 할 빚은 미지급금이 됩니다. 미지급금 누구한테 줄 돈? 카드사에게 줄 돈이기 때문에 BC카드 이렇게 카드 거래처 거시면 되는 거고 금액은 3,535만원이 됩니다. 3,535만원 7월 25일자 1번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5일) 차변에 미지급금 부채 감소 미지급 세금이죠. 미지급 세금이에요. 미지급금이 아니고 금액은 3,500만원 차변에 수수료 비용 판관비 831번 금액은 35만원 대변에 미지급금 또는 미지급비용 BC카드 거래처 코드 거시고 35350-000 그 다음 밑에 8월 20일자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회사는 기업은행과 당좌 차월 계약을 맺고 있으며 당좌 차월은 당좌예금 잔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표가 발행되었을 때 해당 계좌에서 마이너스 처리되면서 빌릴 수 있는 계약이 당좌 차월 계약이죠.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예금 잔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표를 발행해서 돈을 차입할 수 있는 계약이 당좌 차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당좌 수표 발행액은 당좌 예입액, 당좌 예금, 입금한 금액을 초과한 상태다. 당좌 차월 상태이고 당일 회사는 7월 20일 주 토즈 상사에서 외상으로 구입한 기장치 구입대금 일반적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이 되는 거죠. 미지급금 1,800만원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일단
부채를 갚았으니까 미지급금 부채 감소 차변에 기입하시고 누구한테 줄 돈? 주 토주 상사 주 토주 금액은 1,800만원 당좌 차월이면 대변에 당좌 차월 또는 단기 차입금 또는 당좌 예금으로 입력하시면 돼요. 당좌 차월은 단기 차입금 채무죠. 채무는 거래처 코드 등록하셔야 돼요. 거래처는 누구한테 줄 돈? 은행에게 줄 돈이에요. 토주 상사가 아니고 기업은행. 여기는 기업은행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1,800만원이 되는 거죠. 8월 20일자 입력을 하겠습니다. 8월달로 이동하신 다음 8월 20일 차변에 미지급금 부채 감소 거래처는 토주 상사 금액 1,800만원 대변에 당좌 차월 또는 단기 차입금 또는 당좌 예금으로 입력하시고 당좌 차월은 기업은행 이렇게 거래처 코드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3번 9월 10일자 9월달 당사의 최대 주주인 김지훈 씨로부터 본사를 신축할 토지를 기증받았다. 토지의 공정가치는 4천만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회사 입장에서 토지가 증가하였습니다. 토지의 취득원가는 제공받은 자산의 공정가치 4천만원이 되는 거죠. 만약에 문제에서 관련된 부대 비용이 있다. 토지 관련된 등기 비용 등 부대 비용이 있다. 그러면 토지 원가에 가산하시면 됩니다. 토지를 기증받은 거죠. 토지라는 자산을 공짜로 기증받았으면 자산 수중 이익이 돼요. 자산 수중 이익, 이 금액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월 10일자 일반전표에 입력을 하시면 돼요. 9월달로 이동하신 다음 9월 10일 차변에 토지 계정과목 코드번호 201번 금액은 4천만원 그리고 대변에 자산 수중이익 영업외 수익 대변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10월 12일 주 봉꽃 상사의 미수금 200만원이 대손 처리 요건에 충족되어 당일 대손 처리하다. 대손 충당금을 조회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단 부가 가치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미수금 관련된 대손 충당금 잔액을 조회할게요. 조회하는 건 합계 잔액 시산표를 통해서 조회하는 게 빠릅니다. 해당 일자는 10월 12일자죠. 여기에서 10월 12일자 미수금 관련된 대손 충당금은 미수금 그 다음 코드 번호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게 미수금 관련된 대손 충당금이 됩니다. 그러면 잔액이 얼마다? 그렇죠. 80이죠. 이렇게 조회하시고 대손 충당금 잔액은 여기가 80 미수금 떼었죠. 받을 돈 못 받게 되었으니까 자산 감소 대변에 미수금 누구한테 받을 돈? 주 봄 꽃 상사가 됩니다. 금액은 200만원이 되는 거고 대손되었을 때 대손 충당금을 우선 상기하시면 돼요. 대손 충당금은 미수금의 다음 코드 번호 조회하니까 80만원 200에서 80 뺀 나머지 120만원은 대손 상각비 단기 비용 처리하시면 돼요. 대손 상각비 이렇게 판관비 처리하면 될까? 아니에요. 기타의 대손 상각비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이 문제 포인트가 됩니다. 영업외 비용인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처리하는 거죠. 매출채권 떼었을 땐 대손 관련 비용이 대손 상각비 판관비가 되는 거고 미수금, 대여금 등 기타 채권 떼었을 때 대손 관련된 비용은 영업외 비용인 기타의 대손 상각비가 되어지는 거죠. 10월 12일자 4번 일반전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2일자 먼저 미수금 자산 감소 120번
누구한테 받을 돈을 떼었다. 봄꽃 상사. 금액은 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차변에 미수금 관련된 대손 충당금은 미수금 120번의 다음 코드 번호 121번이 되어지는 거죠. 이 금액이 80이고 기타 채권 떼었을 때 관련된 대손 비용이 기타의 대손 성각비가 됩니다. 기타의 대손 성각비 120만 원. 문제 5번 11월 3일자 이어서 볼게요. 주 울진에 당기 대여 하면서 타인 발행 당좌수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우리 회사가 빌려준 거죠. 빌려주고 받을 돈은 단기 대여금, 자산 증가, 누구한테 받을 돈 주 울진. 금액은 1,000만 원이 됩니다. 1,000만 원 수표를 발행했어요. 수표를 지급했으면 대변에 그렇죠. 당좌 이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이금이 되는데 여기는 이게 중요하죠. 타인 발행. 타인 발행 수표를 지급했으면 통화 대용 증권이기 때문에 현금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대변에 현금 1,000만 원이 됩니다. 다시 이거 많이 헷갈려요. 주의할게요. 우리 회사가 당사가 수표를 발행했다. 당사가 수표를 발행했으면 이때는 대변에 당좌 예금이 맞는데 타인 발행 수표를 지급했으면 이때는 뭐다? 그렇죠. 현금이 됩니다. 11월 3일자 5번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로 이동하신 다음 11월 3일 대변에 현금만 지급되고 차변 계정 과목이 1개 있기 때문에 전표 구분은 1번 출금으로 입력할게요. 입력해야 될 차변 계정 과목은 단기 대여금, 거래처는 주 울진, 금액은 1,000만 원. 차변, 대변 나누어서 입력해도 정답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6번 11월 10일자 회사 판매직 직원이 퇴직하면서 직원의 퇴직금 800만 원 지급한 거죠. 회사는 은행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관련 자료 조회한 후 회계 처리할 것. 일단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불입한 금액이 있으면 퇴직연금 운용자산 처리하는 거죠. 관련된 금액이 얼마 있는지 볼게요. 11월 10일자 합계 잔액 시산표를 통해서 조회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투자산 밑에 보시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잔액이 얼마 있다? 그렇죠. 1,000만 원이 있어요. 관련 자료 조회하니까 이 금액이 1,000만 원이 있었어요. 일단 다시 한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납입한 게 있다. 납입했을 때, 불입했을 때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 자산 처리하는 거죠. 이 금액이 얼마? 이 금액이 1,0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퇴사했을 때에는 이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 우선 사라지는 겁니다. 우선 상계 처리가 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 자산 이 금액이 1,000만 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퇴사했을 때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있으면 우선 상계하시면 돼요. 관련된 자료 또 볼게요. 다시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 11월 11일자 여기에서 비유동부채 중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설정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우선 상계하시면 돼요. 따라서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금액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퇴사할 걸 대비해서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가입했을 때 확정급여형은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되어지는 거고, 퇴사하면서 이렇게 근로자가 사회에 적립된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감소하는 거죠. 이 금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처리하는 거고, 또
퇴직금 지급했을 때 차변에 퇴직급여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했다. 충당부채 설정했다는 거는 전기 말에 이미 비용 잡고 충당금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니까 퇴직금 지급했을 때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우선 상기하는 거죠. 이 문제 어려웠어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했을 때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러니까 퇴사할 때 퇴직금 지급하기 위해서 맡겨둔 금액이죠. 이 금액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가져갔으면 이 맡겨둔 금액이 사라지는 거고, 그리고 퇴사했을 때 퇴직급여 단기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설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우선 상기하시면 되겠습니다. 11월 10일자는 2번 분기죠. 2번 분기를 일반전표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11월 10일자 차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금액은 800만원,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도록 할게요. 9월 2일자 주 제주로부터 원재료 500개 공급가액 개당 5만원 부가세 별도 구입한 거예요. 구입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 교부 받았죠. 과세 대상 재화를 매입하면서 매입세 공제가 되고 세금 계산서 교부 받았으면 매입 유형은 그렇죠. 50일 과세, 50일 과세가 돼요.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이 금액은 500개 곱하기 5만원 곱하기 10% 해당 금액은 250만원이 됩니다. 여기는 원재료 매입했네요. 차변의 원재료 금액은 2,500만원, 대금 중 1,000만원은 제품을 판매하고 받아 보관 중인 주 마포에 어음을 배서 양도했죠. 제품 팔고 어음 받으면 차변에 받을 어음, 거래처는 주 마포, 만기 전에 이 어음을 배서 양도하면 대변에 받을 어음이 됩니다. 대변에 받을 어음이고 거래처는 주 마포가 되어지는 거죠. 금액 1,000만원, 전체 2,750에서 1,000을 뺀 나머지 1,750만원, 1,750만원 외상으로 하다. 원재료 외상으로 매입하고 줄 돈은 뭐예요? 그렇죠. 외상 매입금. 여기에서 줄 돈은 거래처, 제주, 주식회사, 제주가 됩니다. 9월 2일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하겠습니다. (9월 2일) 매입용 50일 과세가 되어지는 거죠. 품목 수량 단가는 생략해도 되지만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원재료 500개 5만원, 여기에서 원재료 500개 5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자동 계산이 되어집니다. 공급처명은 누구? 제주. 전자 세금계산서 교부받았으니까 전자 입력이고 분계는 3번 혼합이 됩니다. 대변에 받으러 온 110번, 거래처는 제주에서 어디로? 그렇죠. 주 마포 이렇게 수정하는 게 이 문제 포인트죠. 금액이 2,750이 아니고 1,000만원이에요. 1,000만원. 대변에 외상 매입금 부채 증가 1,750이고 여기 거래처는 상단의 공급처와 똑같아요. 이 거래처 그냥 불러온 거 두시면 됩니다. 상단 공급처와 하단 거래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만 하단에 여기 수정하시면 되는 거죠. 문제 2번을 볼게요. 9월 4일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기장치를 주 민영 기업에 매각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했죠. 매출 유형은 과세 대상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니까 매출 유형은 10일 과세가 돼요. 10일 과세. 매각 대금은 880만원 부가세 포함이네.
보통 예금으로 수취하였다. 통기장치는 취득 원가가 2,000, 감가상각 누계액이 900, 매각일까지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처리는 무시하고 만약에 이 언급이 없다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9개월치 감가상각 관련된 분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무시하고 매각 관련 처분 손익분계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진행하시면 돼요. 일단 부가세 예수금은 자동 반영이 되어지겠죠. 부가세 예수금은 880에서 얼마죠? 여기가 80만원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기계를 매각했어요. 대변에 기계 장치 취득 원가가 2천만원 기계장치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은 900만원 그러면 기장치 장부 금액은 2천에서 900을 빼니까 1100만원이 됩니다. 1100만원 1100만원짜리 팔고 받은 게 얼마예요? 부가세 빼고 800이죠. 그렇죠?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300이 계산이 되어집니다. 처분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수취하였기 때문에 차변에 보통예금 여기가 880만원 이 중에 80은 내할 세금 처분 가액은 800 따라서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300만원 이렇게 메꾸시면 되는 거죠. 9월 4일자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9월달 9월 4일 유형은 10일 과세 공급 가액은 800만원 부가세 80 공급 처명은 주민영 기업 전제 입력하시고 분계는 3번 혼합이죠. 대변에 제품 매출을 기계장치로 고친 다음 취득원가 2,000을 입력하세요.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207번 기계장치가 206번이기 때문에 기계장치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은 몇 번? 207번 이 금액은 900만원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온 게 880만원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300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그 밑에 3번 10월 31일자 제조 부서에서 사용하기 위한 컴퓨터 비품을 프라일 전자로부터 구입하고 비품을 이렇게 구입했어요. 대금 217만 8천원 여기는 부가세 포함된 금액입니다. 카드 결제하다 단 컴퓨터는 유형자산 비품으로 처리할 것 해당 문제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고 매입세 공제 가능해요. 매입세 공제 가능한 카드 매입이니까 매입 유형 몇 번? 그렇죠. 57번 57 카과가 되는 거죠. 차변에 비품 그리고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카드 결제했으면 갚아야 할 빚이 뭐다? 미지급금이 돼요. 미지급금 누구한테 줄 돈 카드회사 BC카드 이거 잘 걸려있는지 확인하시고 금액이 217만 8천원 공급 가액날의 공급 대가 입력하면 부가세와 공급가액이 자동 안분 계산되어지는 거죠. 이 금액이 19만 8천원 이 금액이 198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10월 31일자 입력해 볼까요? 10월 달로 이동하신 다음 10월 31일 57카과 공급대가 217만 8천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급가액 198만원 부가세 19만 8천원 이렇게 자동 계산이 되어집니다. 공급처명은 주 프라일 전자 신용카드 F2 누르신 다음에 BC카드 등록하시고 분계는 4번 카드 대변에 미지급금 BC카드 금액 맞죠? 차변에 원재료 자동 반영된 계정 과목을 비품으로 수정하시면 돼요. 비품 문제 4번 11월 10일 동해 상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으니까 매출 유형은 뭐다? 그렇죠. 매출 유형은 10일 과세가 돼요. 10일 과세 대변에 부가세 수금 150만원 대변에 제품 매출 1,500만원
차변에 현금이라고 되어 있지만 보통예금 계좌에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 받은 건 이 현금 칸에 기입하는 겁니다. 8월 1일 수령한 계약금을 제외하고 그러면 8월 1일 계약금이 얼마인지 조회하시면 되겠죠. 조회하는 건 일반 전표에서 보시면 돼요. 해당 일자 바로 보시면 먼저 받은 계약금이 선수금이 100만 원이 있네요. 따라서 차변에 선수금 1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에 입금이 되었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1650에서 100을 빼면 1550이 됩니다. 대변은 자동 반영이 되기 때문에 차변만 써봤어요. 11월 11일자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1일자 10일 과세 여기는 세금 계산서가 제시가 되었으니까 품목 등을 써볼게요. 채점에서 제외가 되지만 나와 있으니까 써볼게요. 전자부품 150개 10만원 전자부품 150개 10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 자동 계산이 되어집니다. 공급처명은 동해상사 전자 발급했고 분계는 3번 혼합 차변에 먼저 받은 계약금 선수금 금액이 일반 전표 입력에서 조회하시면 100만원이었어요. 100만원 그리고 나머지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이 되었죠. 금액은 1550만원 그 다음 문제 12월 1일 연말 선물용으로 당사의 제품인 VIP 선물 세트 원가 5만원 시가 88,000원 여기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에요. 매출 거래처에 사업상 증여하다 간주 공급 중에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죠. 간주 공급이니까 부가세 있는 거예요. 부가세 있는 거래이므로 여기는 매출량이 14검별이 되는 거죠. 공급인데 간주 공급 중에 사업상 증여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기 때문에 14검별이 되어집니다. 제품이 사라지겠네요. 제품이 판매 이외 타 목적으로 사라지면 여기 적요 8번 타 계정 대체 것이고 대변에 사라지는 금액은 원가예요. 원가 장부에 원가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된 원가를 없애면 돼요. 따라서 대변의 제품 원가 5만원이 됩니다. 또 부가세 예수금은 8,000원 이렇게 반영이 되겠죠. 공급가액이 8만원이고 부가세 8,000원 사업상 증여의 과세 표준은 시가예요. 시가 이 금액이죠. 그러니까 공급가액 8만원 입력하고 부가세 8,000원 입력하면 이 금액이 이렇게 자동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 매출 거래처에 접대한 거죠. 접대했으니까 접대비 공장에서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쓴 돈이 5만원이고 접대하면서 부가세 부담하는 게 8,000원 그러면 접대비는 두 금액을 더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58,000원 매출 거래처에 제공했기 때문에 여기는 판관비 800번대 코드로 입력하세요. 12월 1일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 14검별 공급 대가 여기는 88,000원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88,000원 입력하면은 공급가액이 8만원, 부가세가 8,000원이 계산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맞죠? 여기 이렇게 입력하는 거고 공급처명은 주우친 분계 3번 혼합 대변의 제품 여기에서 조교 8번을 거셔야 돼요. 이게 중요하고요. 또 금액은 원가로 수정하시면 돼요. 원가 5만원 차변의 접대비 차변의 접대비 판관비니까 813번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의 접대비 58,000원
문제 6번 12월 10일자 회사는 일부 원재료를 수입하고 있다. 수입 원재료의 통관 비용을 현금 지급하고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은 거죠. 수입하면서 수입 세금 계산서 수취하고 매입한 건 매입 유형 몇 번? 매입 유형 55 수입이에요? 근데 여기는 수입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은 게 아니죠. 착각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입 세금 계산서 취했다. 그때는 55 수입이 왔는데 여기는 수입이란 게 없잖아요. 그쵸? 수입이 없어. 일반적인 세금 계산서 수취한 과세 매입 51번으로 입력하는 거죠. 통관 수수료, 운송료와 관련된 세금 계산서 수취한 거니까 50일 과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관장에 의한 수입 세금 계산서 수취했다. 그러니까 여기가 거래처가 뭐 세관장이다. 그때는 55 수입이 되는데 여기는 세관장이 발행한 게 아니에요. 운송회사 일반 거래처에서 발행했기 때문에 50일 과세가 되어지는 거죠. 또 원재료 수입하면서 통관, 수수료, 운송료는 다 재고자산,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차변에 원재료가 됩니다. 원재료 그리고 매입세액은 공제 받는 거죠. 부가세금 여기가 얼마예요? 이 금액이 47,000원이 되어지는 거고 또 여기가 차변에 47만 원이 됩니다. 현금 지급했죠. 대변에 현금 지급한 건 두 금액이 합계 51만 7천원이 됩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품목이 2개 이상일 때 복수거래 통해서 입력하시오 라고 한다면 반드시 품목란에서 복수거래 입력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12월 10일자를 보시면 매입 유형 50일 과세 품목이 2개 이상일 때 문제 단서에서 복수거래를 이용할 것 이렇게 되어 있다면 상단의 F7 복수거래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먼저 첫 번째 통관 수수료 12만원 입력할게요. 통관 수수료 12만원 이렇게 입력하고 두 번째는 운송료 35만원 운송료 35만원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상단으로 이동할 때는 키보드 F7 탭키 ESC 누르시면 돼요. 만약 문제 단서에서 다시 복수거래를 통해서 입력할 것 그러면 반드시 이걸 통해서 입력해야 감점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해당 문제는 그러한 단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품목, 수량, 단가는 채점에서 제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처명은 주 에이스, 국제운송, 전자입력 다 현금이죠. 현금 거래니까 1번 현금으로 하시면 돼요. 차변에 부가세 대금 47,000원, 차변에 원재료 또는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착품 이렇게 입력해도 되겠습니다. 수입하고 있고 도착하지 않았으니까 미착품이라고 해도 정답 처리가 되었습니다. 문제 4번 오류 수정 문제 풀어볼게요. 10월 25일 회계 처리한 세금과 공과는 업무용 차량 운반구의 취득세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납부한 거다. 그러니까 세금과 공과가 아니고 차량 운반구 부대 비용이니까 차량 운반구 자산 처리하시면 되겠죠. 세금과 공과를 없애고 차량 운반구 처리하시면 돼요. 어디에서?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부가치 신고와 관련이 없는 거래이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서 바로 보시면 됩니다. 10월 25일 차변에 세금과 공과를 차량 운반구 이렇게 고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밑에 11월 2일자 당사 직원 박성실에 대한 단기 대여금 300만원은 상환 기간이 2023년 9월 말까지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단기말은 2021년 12월 말이에요. 단기말 현재 봤더니 만기가 1년 이후네. 그렇죠. 만기가 1년 이후면 그러면 단기 대여금이 아니고
뭐다? 이를 장기 대여금 계정 과목을 수정해 주시면 돼요. 단기말 현재 만기가 1년 이후 도래하기 때문에 장기 대여금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일자가 11월 2일자 단기 대여금을 장기 대여금 이렇게 고치면 정답 처리가 되었습니다. 문제 5번 결산 문제. 1번 수동결산, 2번 자동결산, 3번 자동결산이 됩니다. 1번 외상매입금 계정에는 홍콩 거래처 만리 상사에 대한 외화 외상매입금 240만원, 외화 2,000달러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회기간 종료일 기말 현재 적용 환율은 1달러당 1,180원이에요. 관련된 외화 환율이 장부상 나와 있는 환율이 얼마인지 볼까요? 240만원 나누기 2,000달러 하면 장부에 기록될 당시에 환율은 얼마다? 환율은 여기가 1,200원이 됩니다. 1,200원. 그러니까 외상 매입했을 때 그때 장부상 적용된 환율이 1,200원이 되어지는 거죠. 이 1,200원이 1,180원. 환율이 떨어진 것만큼 외화 외상매입금 줄 돈 부채가 감소하죠. 따라서 자변의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 이 금액은 2,000달러 곱하기 1,200원과 1,180원의 차이예요. 얼마예요? 차이는? 그렇죠. 여기가 20원이 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4만원 거래처는 만리 상사 이렇게 외화 외상매입금 부채가 감소했으면 회사 입장에서 이익이니까 대변에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이익 금액은 4만원이 됩니다. 1번 일반전표에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전표 입력 12월 31일자에 자변에 외상 매입금 부채 감소 거래처 만리 상사 4만원 대변에 외화 환산이익 4만원 그 밑에 볼게요. 2번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하여 1% 대손 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문제는 자동 결산이기 때문에 결산 자료 입력 메뉴 통해서 바로 불러올게요. 1월부터 12월까지 상단에 대손 상각을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매출 채권에 대해서만 설정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무시하시면 돼요. 나머지 무시. 외상매출금 추가 설정액이 272,600원, 바드럼 추가 설정액이 327,500원이 맞죠? 결산 반영. 그 다음 3번 회사가 계상할 감가상각비 공장 기장치 감가상각비가 920만원, 제품 판매 홍보용 트럭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비가 210이죠. 여기는 홍보하는 거니까는 판관비예요. 여기는 판관비가 됩니다. 제조원가 아니에요. 일단 공장 제조원가 감가상각비 920부터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원가 밑에 제품 매출원가 밑에 경비 밑에 일반 감가상각비 그 밑에 기계장치 여기다가 920만원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판관비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비 210만원은 어디에서? 그렇죠. 판관비 밑에 감가상각비 밑에 차량 운반구 여기에 입력하시면 돼요. 210만원. 결산 문제 2번과 3번을 이렇게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 입력했으면 상단에 전표 추가 버튼 클릭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자동 반영이 되었습니다. 문제 6번 장부 조회 관련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계산서 수취한 금액은 얼마인가?
계산서 수취했으면 553 면세예요. 553 면세 이렇게 매입 유형을 조회하는 건 매입 매출장이 되는 거죠. 매입 매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부관리에서 매입 매출장 클릭하신 다음에 조회 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또 매입이니까 3번 매입 유형은 553 면세죠. 1월부터 6월까지 매입한 건수는 한 건이고 매입한 금액은 80만원, 따라서 답은 80만원이 됩니다. 계산서 수취한 매입 금액 80만원. 2번 6월 중에 판매비 및 관리비로 분류되는 복류생비 현금거래 계정 과목 현금거래는 그렇죠. 월계표를 통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번은 어디에서? 월계표를 통해서 조회할게요. 월계표 클릭하신 다음에 월계표 탭 여기에서 조회 기간은 6월 한 달간 6월부터 6월까지 쭉 내려오시면 판관비 중에 복류생비 현금 거래액은 22만 1,000원이 되는 거죠. 더블 클릭하면은 그 내역까지 원장 조회 가능해요. 장부조회 2번 답은 여기가 22만 1,000원. 3번 단기의 고정자산을 매각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3번은 틀리라고 낸 문제였어요. 이 3번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시면 됩니다. 3번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상단에 부가가치 클릭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하신 다음 여기에서 조회기간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일기 예정 신고기간 정기신고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세요. 상단에 과표명세 F4 과표명세를 보시면 고정자산 매각액 세금계산서 발행한 고정자산 매각액은 얼마다? 1,200만원이다. 이렇게 조회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발급한 과세표준 중에 고정자산 매각액은 이 금액이 되는 거죠. 여길 통해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게 낸 문제고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합격과 지장이 없는 문제. 3번 답은 1,2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장부 조회 관련된 건 이런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번 볼게요. 일단 한국세무사회 국가공인 자격증 홈페이지 여기에서 기출문제를 한번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회차가 88회죠. 쭉 내려오시면 88회 전산회계 1급을 볼게요. 여기 있네. 이거를 먼저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출문제 다운로드 받아서 풀고 싶을 때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죠.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압축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압축 풀기. 폴더 더블 클릭하신 후 여기서 설치 이렇게 보시면 설치 이렇게 보니까 이때 감독관 확인 번호가 5237 샘플 수험 번호가 2111111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일단 닫고요. 기출문제 설치할 때에는 입력하는 전산회계 프로그램 닫으셔야 돼. 닫고 다시 한번 설치를 하겠습니다. 3교시 여기에서 실행 파일 텍스트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치해 볼게요. 그러면 샘플 수험번호가 이거였죠. 그대로 붙여놓고 이름은 각자 이름 설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독관 확인번호 5237 문제 유형 A형인지 B형인지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5237 이렇게 입력하시고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뜨는 거죠. 실제 시험장에선 실무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이론 시험 푸시면 돼요. 이론 시험을 다 풀었다. 그러면 왼쪽 하단 여기에 이론 문제 답안 작성 있죠. 여기에다가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할 때 실무 시험 답도 같이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죠. 1번이 80만 원이었고 2번이 22만 1천 원, 3번이 1200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론 문제 답안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장부 조회와 관련된 답안 작성 어디에서? 그렇죠. 여기에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험 보기 직전에는 실제 시험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기출문제를 푸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까지 오답 정리 잘 하셔서 다가오는 시험에 고득점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